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매매 기법을 잘 알고 손절도 잘 한다. 이거 맞을 것 같죠? 생각해보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각자 어떻게 주식 매매를 하든 간에 그 형태적으로 다를지 몰라도 대동소이하게 이런 능력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자고요. 매매 기법을 잘 알고 손절을 잘하는 사람은 주식을 잘할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기법을 잘 알고 손절을 잘 하는데, 그렇게 해서 손절 밥 먹듯이 하면서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데 수억 원을 날리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뭔가가 좀 부족한 분들도 많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행태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여러 가지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이 잘 난다던가, 손실 상황에서 손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던가, 그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내가 주식을 하는 와중에. 그런 주식을 하는 와중에 만들어지는 결과물로 눈에 보여지는 게 이 사람 매매 기법이 좋은 것 같다, 매매 타점도 좋은 것 같고 손절도 적재적소에 하는 것 같다, 손절을 떠나서 손실 상황에서 손실을 잘 줄이네,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많은 분들의 목적이 주식을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도 그러면은 매매 기법 공부 열심히 하고 손절 연습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막 매진을 하면 그 사람이 주식을 잘하게 될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매 타점을 잘 잡고 기법을 많이 알고 손절을 잘한다는 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손절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그냥 손실 확정이에요. 손절입니다. 손절을 잘 해봤자 결국은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절을 잘 하려면 세트로 따라오는 게 지금처럼 매매 타점이 좋아야 되고 기법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매 기법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시점에 들어가서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그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들어가는 시점과 적절하게 잘라내야 되는 시점,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마냥 존버해서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디선가 익절을 해야 되는 사고 파는 그런 타이밍들을 잘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사고 파는 타이밍을 잘 맞추면 주식을 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과 똑같다는 건데, 그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주식을 잘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매매 안에서 적절할 때 사야 되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을 거고, 뭔가 좀 위기감이 느껴졌을 때 팔아야 되는 그런 감각도 있을 것이고, 주식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서 좀 판단력이 좀 예리해진 상태에서 적재적소에 행동을 하는 거고, 그 행동의 결과를 따져보니까 평균적으로 잘 사고 잘 파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식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 중간에는, 과정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좀 잘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잘 사고 잘 파는 게 구현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사고 잘 팔면 그럼 내가 주식을 잘하겠지. 중간 거 다 없애고 결과를 원인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잘 살려는 생각만으로 그게 잘 사시겠어요? 손절 잘 하려는 생각으로 손절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매매 기법으로 채운다? 손절 원칙으로 채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그런 사장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하면 그 음식점이 성공할 거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음식을 맛있게 해야지,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지, 그러고서 그냥 그거 책 보고 공부하고 그거 연습하면 그게 되던가요? 식당을 꾸준히 하면서, 음식점을 계속 경영을 하면서 필드에서 손님들의 니즈를 계속 파악해야, 그래야 그 손님들의 니즈도 알 수 있는 거고, 음식도 내가 계속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만들면서 손님한테 대접도 해보고 그 반응을 봐야, 그래야 그 음식이 맛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거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봐야겠다, 손님의 니즈를 파악해야겠다, 그렇게 목표점을 갖고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음식점을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주식을 잘하려면 사실은 왕도는 없어요. 계속 매매를 해야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사고 파는 연습을 할 때 특정 기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사야겠다, 이럴 때는 팔아야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내가 머릿속으로 정해놓은 사고 파는 기준을 가지고서 매매를 해서 잘 되는 거는 결코 아닌 겁니다. 그냥 이 안에서 내가 잘하려고, 두루두루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주식을 잘하려고, 잘 사고 팔려고 이 안에서 계속 부딪혀 봐야 그런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타이밍에 사고 파는 것 같은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달려들어야 되는 영역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주식판에서 좀 닳고 달아서 산전수전을 겪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깔끔하게 내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뭔가를 잘 구현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아야 돼요. 주식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을 균일한 경험치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식 5년 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10년 이상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10년 동안 뭐 했나 살펴보면은 그 중에 한 80% 기간은 그냥 물려가지고 별거 하지도 못하고 손 놓고 기다렸던 거, 장기 투자라는 명목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던 거, 일단은 떠났다가 나중에 시장 좋아지면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 그런 기간들일 거예요. 당장 본인이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5년 동안 10년 동안 약간 균일하게 살아남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주식을 잘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매매 행태를 보면 우와, 이 사람 매매 타점 되게 좋다, 손절 되게 잘한다, 뭐 혹은 다른 방식으로 손실 관리를 되게 잘한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잘하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표점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주식에 좀 깊이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깊이 발을 담그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진상 손님도 경험하고 뭐 되게 신사적인 손님하고도 좀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할 생각으로 이 판에서 내가 플레이어로 활약을 해야 돼요. 근데 뭐만 좀 터지면은 손절하려고 그러고 좀 좋은 기회 어디 없나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 경험의 폭이 되게 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행동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을 잘하게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주식에서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따져보면은 정말 잘못된 거를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맞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아래 댓글란에 의견 남겨주시면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하고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그리고 여러분들 몰랐던 그런 내용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머니버디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팁 드리고 노하우 드리고 생각해 볼 거리 던져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좀 공부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